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9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거든요. 예. 자, 손가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아까 교수님이 아까 손가락을 펴보세요. 손가락 2개를 한번 붙여보세요. 손가락 2개를 붙여보시면, 자, 새끼손가락이, 이쪽 새끼손가락이 1입니다. 1. 숫자가 1이에요. 그럼 2, 3, 4, 5.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6, 7, 8, 9, 10 이렇게 가죠. 그러면 숫자가 1, 2, 3, 4 가죠. 5가 중심에 있어요. 그죠? 5가 중심에 있어요. 6, 7, 8, 9. 1은 10은 다시 1 더하기 0은 1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이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엄지손가락 요거 얘기하셨죠? 엄지손가락이 이 뭐냐면 이 엄지손가락이 가장 으뜸이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펴면 이 엄지손가락과 이 엄지손가락이 5번과 6번에 차지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가보면 1, 2, 3, 4, 5, 6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6번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지구를 말할 때는 5대양 6대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와 6은 중심에 있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로에서 9개의 사람의 스타일이 나오는데 5번과 6번은 중심에 있는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합치해서 합을 더하면은 1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로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총 22장인데 우리가 10장, 12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10장은 우리가 이거죠. 그 사주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천간이에요. 천간. 이거는 뭐가? 이거 지간이에요. 자축, 인명, 진사하고 민식, 유수래.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중간 숫자 10과 11의 중간 숫자가 뭡니까? 11이죠. 왜 11이 들어가는 거예요? 5와 6을 더하면 1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해 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그 생년월일 있죠? 생년월일 혹시 어떻게 46년 9월 7일. 다 불러보세요. 46년 1946년 몇월 며칠입니까? 9월 7일. 양력으로 0, 9, 그 다음에 07. 7 이걸 다 더해보세요. 그럼 10이죠. 14, 이건 20입니다. 20. 그렇죠? 29 다음에 이거는 19 더하기 산수가 안 되시는 모양이래요. 36. 네, 맞죠? 36이죠. 36이죠. 그럼 3 더하기 6은 9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몇 번을 가지고 있다? 9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디짓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자리가 나오게 몇 번이 나오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23번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한 자리가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수님도 한번 해보시죠. 교수님 몇 번이십니까? 산수 잘 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몇 번입니까? 자, 다 하셨으면, 자, 요 오셨지 않습니까? 자, 다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안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거. 네, 그 사람들 왜 안 왔을까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해보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9번이죠. 자, 구자를 한번, 자, 9번이죠. 아마 구를 한번 볼게요. 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구자죠. 아홉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자 구자를 어떻게 씁니까? 한자 구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죠. 예. 그러면 한자 구자를 한번 분할을 시켜볼게요. 이게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한자입니까? 세 글자죠. 세 글자죠. 이거 새예요, 새. 새는 어떻습니까? 새는 날아가죠. 하늘과 땅을 날아가죠. 하늘과 땅을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물이 새죠. 비행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새죠. 새입니다, 새. 그러면 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떻게? 이거죠. 네,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숫자가 9자인 거예요. 9자가. 그러면 9번은 어떻습니까? 직업으로 연구직, 그 다음에 교수, 가르치는 직업,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를 하시면 이분은 굉장히 잘하시죠. 또 9번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요. 9번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시죠. 네.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신다면 9번들은 성공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9번들은 1부터 8은 인간의 수지만 9는 신의 수입니다. 신의 수예요. 그래서 신자를 이렇게 쓰죠. 신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를 지지로 돌려보면 9자가 됩니다. 나와요. 갑을, 경정, 무, 기, 경, 신, 임, 예 돌려봤을 때는 이게 9자입니다. 9자. 그럼 앞에는 볼 신자를 쓰는 거죠. 신을 본다라고 해요. 신을 본다.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9번이라 그러죠. 그러면 다른 번호 있으십니까? 다른 번호 4번 4번이죠. 4죠. 4는 이거죠, 이거. 사각형이죠. 이분들은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요? 입으로. 네? 입으로. 상담. 맞습니다, 입으로. 자, 4번은. 이 4번들은 사각형이면 뭔가가 안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4번들이 사업가입니다. 이 사각형을 쓴다는 것은 견고하게 자기 것을 쌓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 번호에 싱글 디지트 4번이 나왔다. 이분들은 4번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는 무슨 자입니까? 활. 사자. 주의사. 넉사자죠. 넉사자지 않습니까? 그죠? 넉사자죠. 넉사자에 이거를 사각형 빼면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4가 9번이 진행되면 8이 되는 거예요. 8은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서 가장 힘이 강한 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8번들은 딱 만나죠. 8번이 번호가 있으면 8번들은 자기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디고 이겨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십니다. 8번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시면 거의 혼자서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하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뭐 8남매, 뭐 9남매 자식들을 혼자서 다 키우고 계셨던 분지 않나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의 8번의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굉장히 인내하고 견디는 힘들이 강하시다는 거죠. 주변에 8번 분들이 계시면 그런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래서 8번들은 간호사, 그 다음에 응급실에 있는 아주 힘을 많이 써야 되면서 케어해야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대부분 8번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성격 유형 자체가 제가 짧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서 근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이 타로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타로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타로를 무작정 깔지 않아요. 이분이 몇 번의 성향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9번의 성향이다. 이분은 이런 9번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이사를 할까요? 이동설 말고 보지 않습니까? 이사를 할까요? 아니면 이직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9번의 성향을 가지신 분은 무턱대고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게 그 9번들은 매우 깊게 그러니까 내 주변의 틀 지금 제가 타로 카드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조금 이게 그림이 없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인데 그림이 있으면 훨씬 설명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9번이 보면 등불을 들고 가고 있거든요.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등불은 넓게 비칩니까? 아니면 앞에 비칩니까? 그렇죠. 앞에 내 발 밑에 비추잖아요. 태양처럼 밝은 빛이 아니라 내 발 앞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9번들은 이사를 하거나 이동수를 할 때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앞에 내가 가장 주변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테두리가 짧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는 이분들은 매우 심사숙고를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사하고 싶다. 1번처럼 적극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분들은 결정을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어떻다? 느려요. 1번들은 굉장히 에너자이즈합니다. 선택 1번이 우리 타로카드에서 마법사거든요. 타로를 보신 분 계시죠? 네. 마법사거든요. 마법사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결정을 하는데. 반대로 1번의 끝에 있는 숫자 9번은 1번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9번은 여기 있죠. 1번은 끝이죠. 얘는 1번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9번은 그렇죠. 느리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는 끝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럼 가운데 있는 5번은 어떨까요? 5번들은 어떨까요? 5번들은 결정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5번 친구 한 명 있어요. 5번은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여기도 신경 써야 돼요. 5번들은. 그래서 뭐 결정을 지을 때 아주 유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편들라니까 미안하고 저 친구를 편들라니까 이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중간에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번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5번은 타로카드에서 교황입니다. 교황 가운데 있는 숫자죠.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합니다. 성직자의 마인드예요. 거의 관세음보살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에 쉽게 딸려가가지고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5번이 일로 가 있으면 너 왜 그래 가 있냐고 얘기하죠. 어제까지는 내하고 같이 놀지 않았냐? 내 친구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쪽에 놀고 있어요. 배신했다요.
배신했다고 얘기해요. 난 배신한 게 아닌데 왜? 왜 배신한 게 아닌데 나는 얘도 내 친구야. 얘도 나랑 똑같은 친구인데 아니 얘보다는 이쪽이 더 재밌게 놀고 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번이 애매모호한 행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5번들이. 그래서 싱글 디짓으로 나왔을 때 5번들한테는 한결같은 거예요. 착했으면 죽을 때까지 착해야 됩니다. 못됐으면 죽을 때까지 못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착하게 지내다가 한 번 못됐겠어요. 친구들한테. 어떻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는 착한 놈이 못됐다고 변했다고 얘기해요. 5번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5번들이 가운데서는 여기와 여기를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자가 우리가 한자를 보면 이게 뭐자입니까? 흑토자죠. 흑토자를 뒤집으면 선비사자가 됩니다. 5번처럼 선비처럼 살아야 됩니다. 선비처럼 살아요.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죠. 10이 되죠. 이게 이제 주역에서 하도와 낙서를 보면 이거는 뭡니까? 물의 기운이죠. 그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목 기운이에요. 이거는 합이죠. 이거는 금입니다. 이거는 토입니다. 예, 맞아요. 토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9번이시죠. 그러면 금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금 기운이 강하고 이쪽은 어딥니까? 서쪽이죠. 걷어들이는 쪽이죠. 수확하는 쪽. 확장하는 쪽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쪽은 동쪽이죠. 그러면 펼치는 쪽이죠. 맞죠? 펼치는 쪽이죠. 해가 뜨는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해가 지는 쪽이고 이쪽은 남쪽이죠. 이쪽은 북쪽입니다. 그죠? 그러면 9번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내하고 맞는 지역이 어딜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방위로 따지면 서쪽이 맞는 거예요. 그쪽. 네, 맞아요. 서쪽이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것도 뭐냐면 이거 제가 한 번도 안 써가지고 4번 9번이죠. 자, 우리를 보면 이거는 앞에 거는 양이에요. 뒤에 거는 음이에요. 아까 4번 계시는데 아까 4번이죠. 이분은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양기가 매우 강하신 분이에요. 에너지가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금이다? 아주 이렇게 단단한 쇠 같은 기운이야. 아시겠죠? 아주 단단한 쇠. 아니면 이 첫째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쇠. 이런 쇠들을 나타내요. 근데 이건 이 9번의 그 쇠는 아주 작은 쇠. 예, 크게 막 건물을 짓는 이런 쇠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쓰는 쇠. 이 작은 쇠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타로랑 우리가 사주역학이랑 연결을 시키면 이 사람의 인격 그리고 성격 아까 말했어요. 교수님이 말했다시피 이 중간에 이 숫자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3번을 나타내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아까 이게 생명력이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력. 그러면 3번은 생명력이 강한 숫자가 맞아요. 그냥 교수님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3번 자체가 대지의 여신 테레메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땅을 관장하고 대지를 관장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숫자가 생명력이 굉장히 길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논리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몇 프로에 실는 거예요? 이거요.
100%의 신뢰도를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통상적으로 어떤 이 상담을 하면서 사례를 봤을 때, 저는 6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에서 70%.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제 9번으로 말씀하시는 네. 안 맞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9번요? 네. 네. 자, 9번인데, 이분의 소울이 있지 않습니까? 9번. 그러면 이분의 단위로 따져서, 이분은 우리가 자아를 보면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 그죠? 그리고 셀프, 이 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외적 자아만 가지고는 이분의 모든 걸 판단하기 힘들겠죠. 내적 자아는 달을 다하는 거예요. 아까 4를 더했잖아요. 아니죠. 9월 7을 더했잖아요. 9 더하기 7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게 살이잖아요. 생년월일을 빼고 뒤에 뒤에 두 개만. 그러면 16이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9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R은 16이 되는 거예요. 이건 타로 카드 설명을 해드려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가 몇? 2023년 더하기 아까 9월 7일이죠. 이걸 다 내보세요. 2 더하기 그러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7 내보세요. 그러면 이분의 올해의 카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이잖아요. 네? 해 올해. 맞죠. 그래서 이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해운을 여기서 딱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소리 씨는 전체 인생의 운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말 해의 운이잖아요. 그렇죠. 올해의 운이죠. 아까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올해의 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네.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우리 실제 후의 에너지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을 때는 네. 이제 그게 안 맞는다는 부분이 어떻게 안 맞았습니까? 제가 이제 못 들어보니까 네. 에너지의 크기가 뭐 작은 거에 작은 제가 엄청나게 크신데 그러니까 아까 산은 엄청 크고 잔잔한 뭐 크기다 그런 것도 제가 들을 좀 그래서 몇 프로 구는 에너지가 상당히 큰 수입니다. 구는 본질적으로 구는 에너지가 상당히 큰 수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은하철도 999라고 하지 않습니까? 999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는 인간의 수가 아니라 미지의 영역의 숫자이기 때문에 구는 굉장히 확장성이 넓은 수예요. 근데 저는 불안한 분을 가진 분이 우리 또 수리자님 같은 분도 있지만 네. 그 상대적으로 사실 조금 이제 작은 사람도 불안한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작은 사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분을 외에도 국회의원도 하고 안 그러면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불을 가졌다가 다 강의를 하고 자, 그러시는 거 불은 아니잖아요. 그 카드를 보시면 그 험씨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9번의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해창, 루터,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창 씨가 왜 대통령이 안 됐을까요?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왜 안 됐을까요? 군은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자가 아니라 이 땅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었으면 그분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역할의 차이죠. 그 사람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성향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격은 저 혼자 있으면 성격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항상 상대예요. 상대가 있어야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알죠. 내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성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항상 상대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착하다 아니면 또 성격이 모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성격 유형은 뭐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역할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그 사람이 성격이
뭐 어떻다 저떻다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본질은 역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타로 카드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성향조차도 우리는 심도 있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성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상대를 만나보고서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보면서 성격을 어떻게 알게 되고, 저분은 저 사람이라고 아는 거죠. 그죠? 그냥 왔는데 어떻게 말을 해보면 맞지 않습니까? 하고 같은 행동을 해보면 알고, 같이 밥을 먹든지 술을 마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웃음 치료도 우리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수님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단순히 웃음이라는 이 하나의 키워드가 있지만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한테 내가 이 웃음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 역할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타로가 단순히 점이 아니거든요. 답을 좀 점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점이 아니거든요. 점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점은 이거예요. 이게 점자죠. 그죠? 점자가 사각형 안에 이렇게 찍는 게 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점은 무속입니다. 무속. 방향을 일러주는 게 점이에요. 타로는 동기가 길이에요. 길. 손에 나침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나침판은 방향은 여기인데 당신이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타로에서 솔루션은 내가 찾는 거죠.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이 없는 분한테는 보냅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럼 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의 금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당신은 맞추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춰주시는 사람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대신 돈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에 저 타로에 물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안 맞으면 안 오겠죠. 근데 그걸 맞으면 오해요. 왜 그러냐면 앉아서 질문을 해요. 왜 돈을 벌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집을 사고 싶어요. 어떤 집을 사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큰 벽수요.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문을 안 하던 그분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질문과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대답을 듣는 사람은 과거형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고 대답을 듣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로를 볼 때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질문이 없는 분들은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줍니까? 그래서 들어보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나는 내 인생을 설명을 하고 질문을 막 해요. 거기에서는 답을 찾는 길이 빨라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도 돈 없는데요. 저도 돈 없습니다. 돈 버는 방법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돈 버는 방법은 저도 없지만은 같이 그걸 질문을 넣고 얘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얘기하죠. 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의를 하고 타로를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질문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고. 네.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하는 삶을 좀 사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하고도 몇 번 이렇게 봤지만 교수님 참 이렇게 유쾌하시고 즐겁지 않습니까? 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웃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끊임없이 이렇게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 앉아서 그냥 웃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웃음으로 어떻게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좀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강의 한 번씩 들어보면 저분도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두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다음에는 카드를 직접 펴서 카드의 상징을 보고 한번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